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붉게 피바다가 됐습니다. 정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피바다가 된 것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만 해도 이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30K도 넘어서 29K마저 무너진 상황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트가 하락을 하니까 이 알트들은 더 피를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번 하락이 유독 이렇게 좀 충격적인 이유가 이 차트를 보시면 3일 전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었어요.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계단식으로 1차, 2차, 3차에 걸쳐서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하락이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알트들이 좀 버텨줄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이 금세 이렇게 회복을 하기도 했어요. 그런데 어제의 하락 같은 경우는 이걸 보시면 정말 단시간 안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알트들이 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더 많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급락의 이유가 중요할 텐데 과연 이 급락의 이유가 뭘까? 이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좀 전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. 일단 요걸 보시면 이 블룸버그에서는 비트코인이 영국 물가 데이터 때문에 급락을 했다라고 하면서 어제 이 영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0.1%나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영국의 CPI는 어제 오후 3시에 발표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어제 보시는 것처럼 한 5시 이후로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국 CPI가 충격적이었다면 그 발표 시간에 맞춰서 하락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우리가 이 미국이 CPI 발표를 할 때 그때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발표 시간에 맞춰서 엄청난 이 변동성을 보였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영국 CPI 같은 경우는 2시간 먼저 발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로는 이 일본은행 총재 발언 때문이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이번에 일본은행 총재가 거의 뭐 한 10년 만에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이 일본은행은 이 양적 완화 그러니까 금융 완화 기조를 보였다가 이번에 이 총재가 바뀌니까 이 기조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시장의 기대가 있었는데 이 총재가 당분간은 양적 완화를 계속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같은 발언으로 이것이 엔화 약세를 야기할 것이고 엔화가 약세가 되면 반대로 달러 강세가 예상이 되면서 그리고 이 달러 강세하면 이 비트코인은 또 약세로 흐른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이 비트코인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것이 진짜 이유라면 어제 이 달러 지수가 좀 크게 상승했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 101포인트대에서 머무르면서 큰 변동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이 달러 강세가 될 것을 예상을 하고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제처럼 급락이 나올 만한 상황인가?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걸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비트코인을 매도 시 하락장 투심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가 어디에서 처음 나왔냐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코인데스크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코인데스크를 보면 4월 19일 오후 5시니까 그러니까는 시간적으로 보면 어제 비트코인이 5시 한 7분 정도쯤에 급락이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좀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내용이 단순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각한다면 하락장의 투심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유로 급락이 나오기에는 그 타당성이 너무 빈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사유들이 전부 다 시원치 않은 이유예요. 그런데 분명한 건 어제 이렇게 이 현물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급락이 나왔다는 것이고 이 얘기는 흔히 세력이라고 하는 이 마켓 메이커가 물량을 던지면서 분위기를 바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정확한 이유와 그 의도는 그들 세력만이 알고 있을 거예요. 일단 어제 이런 급락이 뭐 매크로적인 악재라거나 암호화폐 시장만의 악재가 아닌 점에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지금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자면 제가 얼마 전부터 이 기준을 잡고 가자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 비트코인은 28.5K이고 S&P 500으로는
3,950포인트였어요. 그렇다면 이 차트를 좀 보시면 왜 28.5K를 기준으로 잡았냐, 그 이유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, 첫 번째는 바로 이 지지선 때문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노란색의 이 지지선을 보시면 한때는 이것이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는데, 그러다가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, 지금 정확하게 이 지지선 끝에 맞닿았고 그 끝부분이 바로 28.5K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까지 최저점으로 찍은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28,520달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이 트윗을 보시면, 이것도 제가 보여드렸던 트윗인데, 비트코인이 미결제 약정 과열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트윗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트윗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이 미결제 약정이 급증하기 시작한 구간인 28.4K까지 소폭 하락시켜서 롱 포지션 청산 및 미결제 약정의 단기 과열을 해소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그 후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 트윗을 또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28.4K나 뭐 28.5K나 그 근접한 구간까지 하락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급락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롱 포지션의 90% 이상이 지금 청산을 당했고, 이 청산된 금액이 무려 2억 9,900만 달러니까 이것을 원화로 하면 대략적으로 지금 뭐 한 거의 4천억 원 정도가 청산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청산이 된 건데,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너무 많은 이 롱 포지션에 자금이 몰려 있다 보니까 뭐 거래소 같은 마켓 메이커들이 의도적으로 이 롱 청산을 위해서 하락을 시켰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위치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입니다. 여기에서 반등을 해서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느냐, 아니면 이 지지선을 무너뜨리고 조정 기간을 갖느냐, 이것이 조만간에 결정이 될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상승 추세가 이어가면 뭐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인데, 근데 만약에 이 조정 기간이 오면 그것이 좀 걱정이 되실 겁니다. 그렇다면 만약에 이 지지선을 뚫고 조정의 기간이 온다면 그것을 두려워해야 할까?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.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, 모처럼 이 공포 탐욕 지수를 보여드리면서 어제도 이 그리드의 탐욕이었고, 지난주에도 탐욕, 지난달에도 탐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, 그래서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만 어제도 이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대다수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걱정할 때 우리가 이 시장을 빠져나와야 하는 게 아니라, 오히려 이렇게 대다수가 환희에 차고 앞으로의 더 상승을 전망하고 있을 때 그때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왜냐면 우리는 뭐 단타나 선물 트레이더가 아닙니다.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시라면 뭐 제가 뭐 타점을 맞춰주고 매수 매도 자리를 알려줘서 보시지는 않을 거예요.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암호화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공감하고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실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큰 그림을 보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본다면 오히려 이 조정의 기간 동안 이것을 기회의 구간으로 삼을 수가 있을 거예요. 제가 종종 제가 지금 운영 중인 이 남다부 카페에 이 비트코인 적립투자 프로젝트 비저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잠깐 보면 어제 5시가 넘어서 갑자기 시장이 떨어졌잖아요. 그러니까 이 글을 보시면 이 랑운TV님께서 갑자기 훅 떨어지네요 라고 이렇게 글 하나를 올려주셨는데, 이걸 보시면 이 캡션 사진과 함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, 감사한 마음에 소익이라도 담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, 보시면 하락을 한 시점 5시 22분에 거의 9만원 돈 매수를 하셨고, 또 6시쯤에 다시 또 하락을 하니까 다시 한번 또 9만원에 매수를 하셨어요. 그리고 이 회원님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로도 뭐 오늘 아침에도 이 떨어질 때마다 또 이 회차를 보시면 어떤 분은 벌써 186번째 매입을 하셨고, 또 이분은 187번째 매수를 하시고, 또 이분은 이제 막 시작을 하셔서 5번째 매입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저처럼 매주 월요일마다 매수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수시로 매입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. 그럼 이분들이 투자에 실패를 할까요?
이분들은 거의 100% 성공을 할 겁니다. 왜냐하면 이분들은 저와 함께 큰 그림을 보고 이 수량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량에 집중을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그 자신이 원하는 시기만 기다리면 됩니다. 그래서 자신이 장기 투자자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내 전략대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 역시 이 시장 상황에 따라 매도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수량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다면 다시 이 시장 상황으로 좀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은 좀 큰 하락이 나왔는데 다른 자산 시장은 어떠하냐, 그것을 한번 또 살펴보면 일단 이 미 증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약간 또 얼룩덜룩한 것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수치로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다우존스와 S&P 500은 뭐 0.2, 0.01%니까 아주 소폭의 하락만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0.03%의 아주 소폭의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유럽 쪽도 보시면 뭐 대략적으로 뭐 상승한 나라와 하락한 나라가 반반씩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은 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 공포에 떨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. 무조건 상승만 하는 시장도 없고 무조건 하락만 하는 시장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. 그럼 지금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상승을 했으니 지금은 쉬어가는 또 하나의 파도가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 이 한 해 동안 이렇게 루나 사태 또 11월에 이 FTX 사태를 겪으면서 이 힘들었던 대폭락의 시기를 지금까지 우리는 다 버텨왔습니다. 그거에 비하면 지금의 하락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. 그리고 설령 앞으로 이 코로나와 같은 블랙스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뭐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고 하락을 전망하는 이런 대다수의 하락론자들도 반감기 이후로는 결국엔 이렇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블랙스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아니라 앞으로 다시 찾아올 이와 같은 이 순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 순간에 집중을 한다면 당연히 이 수량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 하락을 너무 걱정하기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기준을 잡고 큰 그림대로 나가자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 웨이.